종묘에 나왔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입니다. 조선 태조 때 1차 공사를 마치고 명종, 순조를 거쳐 일제시대 때는 소실되었으나 광해군 때 중건되었습니다. 원래 종묘는 뒤에 있는 창경궁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의 맥을 끊는다는 목적으로 중간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당시 순종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조선 총독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순종 때는 도로가 없었으나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일본이 바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율곡로입니다. 현재는 율곡로를 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는 원형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종묘를 건너 추억의 세운상가로 왔습니다. 아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왜 이거 말하는지 알 거예요. 이 세운상가는 종로 상가부터 시작해서 태계로 상가까지의 주상복합 상가군의 건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세운상가의 의미는 세계의 기운이 이곳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운상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는 이곳이 폭이 한 40m에 길이는 1km의 그 공터였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공터로 조성한 목적은 당시에 이제 전쟁 상황이 발생돼서 미국이 이곳을 폭격을 하게 되면 양옆에 주택이 있었는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터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이어가다가 6.25 전쟁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판자촌이 형성이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이곳으로. 그러면서 대규모 사창가가 형성이 됐고, 근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1966년도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 이후에 72년도에 이 세운상가가 들어섰는데 이 길이가 1km잖아요. 그러니까 8개 군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어요, 브랜드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들어온 거죠. 이게 쭉 이어가다가 1980년대에는 그 강남이 개발되면서 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위에 아파트는 그 사무실과 뭐 공장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좀 낙후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가다가 2009년도에는 이 제가 서 있는 이곳에 현대상사라는 8개 동의 건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공원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예, 언덕을 조성했고, 현재 그 서울시에는 계획이 뭐냐면 이 세운상가를 2020년 이후에는 요 위에 올라가서 보행도로를 연결하면 1km 지점으로 충무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보행도로 축으로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율곡로를 그 지하화한 다음에 종묘하고 창경궁을 연결해서 창경궁부터 종묘로 지나서 쭉 와서 이 세운상가를 지나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어떤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예. 그 향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운상가가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 종묘까지 보여요. 그래서 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운상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세운상가는 1960년대 미군에서 나오는 그 기계 고철들을 판매를 하면서 오늘날의 전자 메카로 자리를 잡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조선 그 4대문 안에 있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예. 저도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늘. 멋있네요, 지금 이렇게 와도. 남산이 보이고 명동 쪽이 있고 을지로 쪽하고 동대문 쪽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 요 앞에 보면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종묘 앞에 종로가 있고, 그 뒤에 청계천이 있고, 청계천 뒤에 을지로가 있고, 을지로 뒤에 태계로가 있고, 그 뒤에 남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종로는 보신각 옆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종로인데, 종로부터 시작해서 신설동에 이르는 4.2km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 도로의 이름이기도 하고, 법정동으로 또 종로이기도 하고, 행정동으로는 종로 1가부터 6가까지라는 또 행정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이면서 법정동, 행정동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시대 때는 이 성의 문이 닫히고 열릴 때 보신각에서 종을 쳤잖아요. 그 종을 쳤을 때 그 보신각의 세 번째 구역이라고 해서 종로 3가라고 했습니다. 저 뒤쪽인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로 3가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근처에 보면은 귀금속 가게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때는 이 근처에 폐물을 거래하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1930년대에는 일제시대 때 광산 개발이 들으면서 붐이 한번 일어나면서 거래가 되고 60년대에는 그 뒤쪽에 청계천이 복개를 했어요. 복개를 한 이후에 거기 가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형성이 되고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가게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뒤쪽에 가게들이 많이 있고 그 뒤에 그 금속을 제조하는 그 가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로 3가로 왔습니다. 종로 3가 사거리가 추억이 많은 곳인데 단성사 극장이 있던 자리로 왔습니다. 단성사는 1907년에 개관을 해서 2001년도에 폐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극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98년도에 CGV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이전에는 영화를 보려면 이 종로로 왔어야 됐어요. 단성사, 피카디리, 저 뒤쪽에 있는 서울극장을 해서 이 일대 아주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사람들이 많은 일대였었는데 98년 이후에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이 많이 생긴 이후에 이 영화관이 이쪽으로 이제 쇠락을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 피카디리는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해서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서울극장도 지금 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성사에서 마지막으로 제 영화 본 기억이 90년도에 다이아드 2를 봤어요. 그때가 이맘때 개봉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개봉했었는데 그때 제가 3대3 미팅을 해가지고 요 길 건너 저 우리은행 자리인가 저쪽에 2층에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미팅하고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도 아직까지 생생하네요. 기억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불이 켜져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 피카디리가 지금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CGV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CGV 영화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 종로 길 건너에 보면은 서울극장 뒷골목으로 쭉 식당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가보면 보쌈골목으로 해가지고 그 보쌈골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요 CGV 극장이 생기고 하면서 약간 정비를 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종로 뒤쪽은 아직도 옛날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저 반대 블록으로 넘어가면 이제 익선동 상권이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저 익선동이 한옥 마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오늘날 익선동이 전혀 뭐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오면은 요쪽하고 뒤에 상권들을 이용했고 주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영화를 보면 이제 관철동으로 많이 갔죠. 관철동을 주변에서 이제 먹자유흥으로 이용을 했고 그랬습니다. 저 뒤쪽으로 해서 익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카데리 골목에서 넘어왔습니다. 과거에 저 골목도 보면은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골목으로 상권이 형성된 형태였고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었고 그렇게 넘어오면 제가 서 있는 이 지역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낙원상가가 있는데요. 양옆으로 포장마차촌 정도 있었고 뒤쪽으로는 모텔, 호텔촌이 있는 아주 한가한 지역이었었는데 앞쪽에 익선동 상권이 생기면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고 북쪽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걸 막은 사람이 건축왕이었던 그 정세원 선생이 이 일대 한옥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말하면 그 조선판 뉴타운 사업을 여기다 만든 거죠. 그때는 그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독립운동가다운 정신을 가지고 분양을 한 거고 그분이
여기 익선동하고 북촌 한옥마을 창신동 이렇게 강북 쪽에 많이 한옥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익선동 상권인데 이쪽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뭐 한옥만 있어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종로 3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골목은 양옆으로 해서 고깃집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지금 딱 보시면 분위기가 노포 분위기에 저녁에 딱 아유 술 안주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정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엠버서더 호텔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 일대가 제25대 왕인 철종의 아버지 징계대원군의 종손들이 살던 터입니다. 누동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약 2,500평 규모에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익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서 익자와 그 근처를 관할하던 정선동이 있었어요. 합쳐서 익선동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익선동은 전통 한옥과 달리 도시형 한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준화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옥이고요. 당시에는 주택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전통 한옥은 주재료가 나무와 흙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형 한옥 구조는 주재료가 시멘트하고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필지에 한옥을 짓다 보니까 골목이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의 주택을 짓다 보니까 골목은 또 좁습니다. 또 전통 한옥과 도시형 한옥의 차이점이 전통 한옥은 내부로 들어가면은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형 한옥은 들어가면 마루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파트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해방 이후에 6.25를 지나 2000년대가 들어서서는 이 지역은 낡고 허물어지면서 빈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도시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이 되고 2015년도에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 재생 사업을 거쳐서 오늘날의 익선동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 익선동 사건은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초기에 들어오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낡은 한옥에 뉴트럴 감성을 입혀서 인테리어를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들이 홍보를 하면서 기획되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은 있지만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가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게 값이 오르면서 차익을 남기고 후발주자가 들어오면서 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현재는 부동산 시세가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올랐고요. 현재 월세 시세는 이 익선동 전체가 10평 기준으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 기획되고 만들어진 상권인데 현재 상황에서 선수들은 돈을 벌고 빠졌어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지만 이곳에 투자했던 분들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또 이익을 받습니다. 거기에 막차에 잘못 들어오시면 세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밖으로 나가볼까요? 곳곳에 오다 보면 아직도 임대 매매가 붙어있는 낡은 한옥들이 있습니다. 익선동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낡은 주거지역을 도시 재생사업으로 상업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익선동은 이 근방에서는 가장 핫한 상권은 분명한데요. 그런 도시 재생사업에 의해서 비슷한 상권이 생겨난다면 식상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익선동은 현재 교통과 지리적 위치상 폭망하는 상권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익선동은 한옥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있고 상권이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익선동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인 창업자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진출과 탈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익선동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올 마지막으로 명동 상권을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